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임시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성까지 오가면서 논쟁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애초부터 떠날 때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가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냥 조용히 다녀온다는 겸손의 자세가 자칫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강훈식 의원과 함께 출연하셨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눌 테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강훈식 의원 와 계시니까 직접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강훈식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사무장병원 실태 한번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후에 5년 동안 사무장병원 쳇바퀴 돌다가 한의사 꿈 포기한 박현준 씨 신문지상에서 보셨죠. 사무장병원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왜 이게 불법인지, 불법인데도 왜 이렇게 버젓이 건물까지 올려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화요일 여러분 기다리시는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박상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17대 1 싸움, 싸움의 전설도 아니고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1대 1의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특사 파견 놓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운영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홀로 회의에 참석해서 도대체 야당이 무엇을 트집을 잡을 것인가 들어보시는 모양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죠. 강훈식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지역구도 말씀 주시죠. 네,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국회 운영위 소속이신데 오늘 전체 회의 참석하지 않으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내 수석 대표 박홍근 부대표님 참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소집한 것이 이제 국회법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49조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정우택 전 원내 대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게 지금 완전히 황당한 일방적인 운영이 소집을 한 것이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첫 번째로는 저는 사무회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정우택 현 위원장은 해외 출장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는 소집이 된 겁니다. 어제 출장을 가셨고요. 두 번째는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을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는 여야 간의 그 논의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논의를 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보통은 이렇게 소집 요구서에 국회 비서실장을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원래 써서 행정부에 보내면 국회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을 밝히는데 소집 요구서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완전히 일방적인 개의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이걸 참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면 이 일방적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여당이 보이콧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질타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표로서 우리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일방적인 과정의 과정의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뛰어넘은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일단 여야 간 협의는 없었고 또 안건도 없었다고 봐야 되고 소집 자체가 국회법에 따르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 놓고 정작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해외로 떠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강훈식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이시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 특사 파견이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석연한 겁니까? 석연치 않은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석연한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E에 했는데요. 유럽아랍에미레이트의 준말입니다. UAE는 유럽아랍에미레이트의 준말인데 여기가 왕정 국가입니다. 두바이 7개 부족 국가 9개 맞습니다. 왕정 국가고
이게 사실 외교라는 문제가 나라별로 그 나라의 입장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왕정 국가이고 기본적으로 정상급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의 원칙인 게 그 UAE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논의 자체를.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청와대가 왜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어떤 논의를 해야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식에서는 일반적인 것인데 그 나라의 또 원칙을 우리가 위배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결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UAE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를 좀 다각화, 다변화시키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의 관계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반적인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문제들을 하는 것을 한 축으로 놓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 파병국 방문한다라는 걸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면모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 UAE가 중요하냐 또는 뭐 왜 언제부터 중요했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되고 아마 한 달이 안 돼서 각 정상 외교들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중동 국가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고요. 총 전체적으로 보면 17번째 통화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원전에 대한 합의를 했고 같이 진행해왔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통령 특사로 비서실장을 보내서 스킨십을 또 주고 또 거기에 파병했던 나라들 또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좀 같이 높이는 이런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야당이나 국민들 앞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12일인가요? 제 기억에 중동 바레인 가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동선을 갖다가 임 실장이 비슷하게 따라서 이번에 방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동행한 분 가운데 국정원 1차장이 계신다. 이게 왜 1차장이 거기에 동행을 했느냐. 알고 봤더니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전력에 있으면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정책 자문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이 원전과 관련성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60조에 달하는 우리 원전 사업이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카더라 하는 의혹인데요. 만약에 원전 사업이 중요하면 현 정부의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직전 정부의 원전을 담당했던 분을 모시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전 정부의 원전에 대한 자문을 했던 분을 모시고 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현재의 국정원 1차장입니다. 스킨십에 되게 중요한 특히 나라 간의 교류 또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는 정보 교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정보 교류의 목적 또한 중동하고 있어서 되게 저희가 어떤 관계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것이고요. 이건 이전 전 정부에 있었던 분의 원전에 대한 자문만 가지고 모시고 간 건 아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일단 자유한국당과는 조금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 이야기도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느냐. 비서실장이나 비서들이 중요한 국가 관련 문제나 국내 이슈에 대해서 국무위원 장관들 제치고 전면에 나서나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대통령제라 그러면 장관들이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장관들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 말씀 충분한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분히 외교부 장관과 상의했을 거라고 보고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전이 전제돼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국가의 특징이죠. 왕정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 내밀한 대통령과 내가 거래한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과거로 따지면 왕정국가로 따지면 대신 아닙니까? 대신이 전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전달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통령 특사로서의 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예산안 합의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야당으로서도 되게 무능력하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뭔가 강경한 노선으로 우리가 야당다운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의 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걸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자. 일단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운영위를 열어서 또 위원장도 없는데 일단 일방적으로 열어서 이 공세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운영위 소집에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보도로 보셨겠습니다만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가 빨리 개의해라. 의사진행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메시지 던지는 거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조금 더 성숙하게 한다면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불러서 들어보자. 그러면 양쪽이 합의해서 그런 걸 물러놓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앉아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을 문제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강훈식 의원께서 대통령제 폐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하게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의원 내각제로 가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의원 내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자질과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전국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도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맞습니다. 대통령제 폐도 없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비서실장이 나서시는 모습도 결코 국민들 눈에는 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어떤 외교적 관례를 가지고 왕정국가라고 하는 모습에 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랬다는데 특사를 파견해야 될 때 조금 우리 정부가 비밀리 가야 될 부분은 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는 성숙한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야당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도 저희가 이제 방금 그 곽수정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한번 이번 일을 반문교사 삼아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전에 야당에 먼저 우리가 이런 일로 갔다 올 테니 조용히 다녀올 테니까 그렇게 좀 보안을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외교 문제에 좀 초당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것도 저희 여당이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역시 강훈식 의원하고 말씀을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제 개헌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당론으로 자유한국당이 정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한국당은 내년 대선 당시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은 했는데 최근에 입장 바꿨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아니 일단 뭐 아무리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는 거 잘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난 대통령 후보로서 홍준표 대표가 공약했던 건데 그리고 개헌이 대통령제의 폐해가 최순실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막상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하자라고 하니까 지방선거랑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유가 그럼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게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언제 개헌합니까?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이 모든 정치권의 주장이었다면 그리고 또 그러면 개헌 자체만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큰 대통령 선거 같은 거를 한 번 더 한다는 비용이고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민들과 투표와 함께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민의를 수렴하기도 더 적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좀 같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정략적인 입장으로 지방선거에 투표를 올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린 영원히 개헌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대선 고개한 게 없고 또 저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개헌을 지방선거랑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여당한테 또 대통령이 공약 뒤집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또 자치분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목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대승적으로 합의해서 한번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훈식 의원 나오셨으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이 대북 그러니까 경쟁 국가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국가로 정의를 하고 새로운 북방 정책을 가져갈 것을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을 했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이런 미국의 정책 거기에 북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16번 이상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세나 생각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할 수는 없는데 없지만 사실은 시진핑 주석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와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라든지 아베 총리라든지 일본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일변도의 발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돌고래적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작아도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의전 논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들을 야당이 좀 지적하고 여당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실리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약간 허장성세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가 실리를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찾아나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는 돌고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고래 전략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청취자 두 분이 보내주신 글을 동시에 제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110번님 임종석 비서실장 대신에 김기춘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그 정도 반응 이하였을까요? 4789번님 정부에서 필요하면 밀사도 파견하고 하는데 왜 비서실장 갔다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습니까? 한심하네요.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으로 대신해서 우리 강훈식 의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